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김태정 선생님이 쓰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100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들어가는 부분에 이런 문장이 보이네요. 자연은 이렇게 마음껏 꽃을 피우는데 과연 자연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거듭거듭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꽃에게서 들으라. 네, 책 속의 문장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명지 꽃은 이른 봄 산간에 눈이 채 녹지 않은 때부터 누렇게 말라 죽은 다른 풀잎들을 헤치고 연약한 꽃대를 올려 노란 꽃을 피운다. 양지 바른 쪽에 노랗게 피어있는 이들 꽃들은 마치 봄볕을 쬐고 있는 병아리 떼와 같아 귀엽기 짝이 없다. 그러나 길가에 피었다가 사람의 발길에 짓밟히거나 농가의 소먹이 혹은 돼지 먹이로 잘려나가기 일쑤이다. 그래도 생명력과 재생력이 강해 원 줄기가 잘려나가면 잘려진 부분에서 곧 뿌리가 나와 자라며 줄기가 끊겨나가면 곧 새순이 나와서 늦게나마 다시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다. 네, 소명지 꽃 생명력이 대단한데요.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가 생각나기도 하고 토지의 주인공 서희가 생각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닮아있는 그런 꽃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야생화연구에 30년을 바친 걸어다니는 식물도감이라 불리는 김태정 선생님에게 산에 들에 피어나는 작은 들꽃들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는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와서 땅이 다 쓸려나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자연은 강인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꽃들은 물론 사라지죠. 하지만 그 200년 전 100년 전에 살았던 씨들이 햇볕을 보면 세상을 향해 고개를 내밀어요. 생명은 고통을 치렀을 때 더욱 아름답게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화산이 터지면 그 근방에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영원히 버려진 땅이 된 듯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요. 연씨 같은 건 5,000년의 기다림 끝에 싹을 틔우잖아요. 네, 조금 놀랍지 않으신가요? 미셸은 좀 놀라워요.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인간사에 대입해 보자고 하면 같은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끝이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느 곳에서 무언가를 끝내게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느 곳에서
또 다른 나의 뭐랄까요? 또 다른 나의 인연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나의 어떤 기회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사는 모습들이 닮아 있어서 꽃이나 사람이나 다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국토 어딜 가나 사나를 파헤치는 그 포클레인 소리와 굴착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인간의 이익과 편리를 위한 자연 파괴의 굉음이 영원한 공사공화국의 주제가인 양 울려 퍼지고 있다. 그 쇠바퀴 앞에 이름 없는 들꽃들은 밟히고 쓰러진다. 못다 핀생을 저항 한번 하지도 못한 채로 말이다. 목적지향적인 거친 행렬이 밀려오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어디서나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지만 어린아이 손길에도 뽑히는 그 들꽃들이 한겨울 동토보다 강하고 포클레인보다 숭고한 목숨이라는 것을 아는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백두산 정상에서도 개감체라는 연약한 풀은 단단한 얼음을 뚫고 피어난다.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섬 독도에서는 기린초, 섬초롱꽃, 섬노루기 등의 식물들이 모진 바람 속에서 흙만 보이면 뿌리를 내린다. 김태정에 따르면 이 땅은 작지만 야생화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천국이다. 다시 또 태정 선생님의 말씀을 좀 옮겨 볼게요. 우리 땅이 엄청 넓습니다. 지도를 보면 조그맣지만 두 발로 걸어다니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곳에 무수히 많은 들꽃들이 그 나름대로 다 저희가 알아서 살아가요. 개발에 밀려나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다 우리 땅을 지키고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죠. 멸종됐느니 새로운 발견을 했느니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사라지지 않고 눈에 잘 뜨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그렇게 우리 땅을 지키고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혹은 눈으로 보면서도 일회적인 감상에 그치고 지나치지만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우리 꽃들의 땅이다. 인간의 거친 발길과 땅을 파헤치는 일각수의 횡포 속에서도 우리 꽃들은 흙담 밑에서 돌 틈에서 가랑잎들 속에서 또 개울 옆에서 엄청난 생명력으로 한 해살이의 생을 이어간다. 어느 날 이 꽃들이 전부 사라진다면 이 국토는 아스팔트와 화학 물질로 뒤덮인 불모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동안 김태정이 순례의 길 삼아 걸어다니면서 기록한 우리 식물들은 무려 6천여 종 10만 가지에 이른다. 봄에 피는 야생화로는 민들레, 솜다리, 쓴바귀, 조팝나무, 솜양지, 노루귀, 보춘화, 금붓꽃, 산개불주머니, 삼지구엽초 등이 있고
또 여름에 피는 야생화로는 엉겅퀴, 엉겅퀴도 야생화 꽃이었네요. 사위질빵, 이건 또 뭘까요? 사위질빵. 그리고 상사화, 동작꽃, 며느리밥 풀꽃, 이름도 참. 범의귀, 부들, 채꽃 등이 있다. 각각의 꽃들은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만의 얼굴과 생애와 이야기를 지닌다. 네, 그렇겠네요. 그만의 얼굴과 생애와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것이 고스란히 이름에 투영되어 있지 않나 합니다. 저는 이 녹음 마치고 나면 이 꽃을 좀 검색해 볼까 해요. 어떻게 생긴 꽃인지 찾아서 그 이미지들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겠어요. 눈이 즐겁겠네요. 알프스 고산지에서 많이 자라는 에델바이스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솜다리이며 제주도 한라산 바위 틈에서 주로 자란다. 아, 그랬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는 꽃인 줄 알았어요. 꽃들이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이미지를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붓꽃은 프랑스의 나라꽃이고 제비꽃은 그리스의 나라꽃이다. 와, 동백의 꽃말은 신중 허세 부리지 않음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탐이 나는 꽃말이네요. 달개비는 닭장 주변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그 이름 달개비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그리고 쑥부쟁이는 쑥을 캐러 다니던 불쟁이 대장장이 이를 불쟁이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쑥을 캐러 다니던 불쟁이의 딸이 죽어서 핀 꽃이래요. 그런 스토리가 숨어 있었군요. 그런가 하면 민들레는 추위에 잘 견딜 뿐더러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 뿌리를 토막내어 땅에 묻으면 거기서 다시 싹이 터오른다고 합니다. 오, 민들레 홀씨디어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꽃이 민들레였군요. 민들레의 재미있는 특징이 또 있대요. 플립의 숫자만큼 꽃대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립이 10개가 나오면 잎과 길이가 거의 비슷한 그 꽃대도 10개가 나와서 꽃이 핀대요. 그리고 또 옥잠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꽃이 활짝 핀 것보다 피기 전에 그 터질 듯한 모양이 청초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이고요. 그 꽃봉오리가 마치 선녀가 떨어뜨리고 간 옥비녀를 연상케 한다 해서 옥잠화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다음에 설명이 가리키는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오래전에는 처녀들이 분홍색이나 자주색의 6폭 치마를 즐겨 입었던 모양이다. 꽃이 피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동그란 6폭의 치마 모양을 보이는데 마치 처녀가 6폭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 풀은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가을에 풀잎이 죽지 않고 겨울에 푸른 잎이 땅바닥에 퍼져 누워서 산속의 추위와 눈보라에도 끄떡없이 겨울을 난다. 그러니까요, 이 6폭의 치마가 겨울철의 이불이 되어주는 걸까요? 자, 이 꽃의 이름은 뭘까요? 네, 잠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처녀치마라고 합니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성성이 치마라고도 부른다 해요. 가랑잎에 묻혀있는 꽃이 눈에 띄지 않아서 산에 가는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 순환을 당하는 그런 꽃이기도 하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작꽃에 얽힌 전설을 좀 알아보죠. 동작꽃은 강원도 산간 깊은데 고산 지역에서 많이 피어나고요. 꽃은 모두 산 아래쪽을 향해서 핀다고 합니다. 이 동작꽃에 얽혀 있는 전설이 있어요. 먼 옛날 깊고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어요. 그곳에 스님 한 분과 어린 동자승이 살고 있었죠. 강원 지방에는 겨울이 유난히 일찍 찾아옵니다. 아시겠지만요. 겨울채비가 덜 된 것을 걱정한 스님은 어린 동자를 암자에 두고 혼자서 겨울을 날 물품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셨어요. 단숨에 다녀온다고 하고 길을 나섰는데 그만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 스님은 도저히 암자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죠. 강원지방에는 겨울에 한번 눈이 쌓이면 늦은 봄이 되어야 4, 5월이 되어야 눈이 녹는다네요. 암자에서 스님을 기다리던 어린 동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린 동자는 눈이 많이 와서 스님이 못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스님이 내려갔던 그 언덕만 바라보다가 마침내 앉은 채로 얼어 죽고 맙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죠. 서둘러 암자에 도착한 스님은 마당 끝 언덕에 오똑하게 앉아서 죽은 동자를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곱게 묻어 주었죠. 그해 여름이 되자 동자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이 되니 꼭 동자의 얼굴 같은 붉은색 꽃들이 마을로 가는 길을 향하여 피어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죽은 동자를 생각하여 이 꽃을 동자꽃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마음이 아픈 전설이 어려 있었네요. 한편 전국의 산과들, 울타리와 구릉지에서 여름에 흔히 볼 수 있는 사위질방이란 꽃도 있습니다. 사위질방은 덩굴이 3m 정도 뻗어나가 주위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식덩굴이나 인동덩굴 등의 다른 덩굴 식물들을 엮어서 농기구나 세공용품의 재료로 쓰는 것과는 달리 유독 사위질방 덩굴만은 그 굵기가 굵은 그런 줄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만 굵은 거예요. 매가리가 없다고 할까요? 옛날 우리 풍습에 가을철이면 사위는 처갓집에 가을 곡식 거두는 일을 도와주는 게 상례였죠. 다른 농부들과 같이 사위도 들에서 볏짐을 져서 집으로 들여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인과 장모는 자기 사위를 아끼는 마음에서 사위에게는 짐을 아주 조금만 지게 하였다고 해요. 그러자 같이 일하던 농부들이 이를 가리켜서 약한 사위질방 덩굴로 질방을 해 짐을 져도 끊어지지 않겠다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 사위질방이라는 이름이 연유한 건가 봐요. 이 사위질방이라는 이름은 이 덩굴이 길게 뻗어나가긴 하지만 연약하다는 데서 비롯되었던 겁니다. 네, 꽃 이름에 얽힌 그 사연들 재밌네요. 자, 다음은 할미꽃이에요. 할미꽃은 중부지방의 들과 야산의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미나리아 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다. 이른봄 다른 풀잎이 아직 누렇게 죽어있는 풀밭 사이에서 우리에게 봄 소식을 먼저 전해주는 꽃이다. 꽃잎 안쪽을 제외한 모든 곳에 흰색 털이 많이 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풀은 지방에 따라 이름을 제각기 다르게 불렀다. 원래 노고초라 불렸던 이 꽃은 후에 백두웅, 호황사자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이 꽃을 할미씨까비, 조선 백두웅, 할미꽃, 주리꽃 등으로 불렀다. 할미꽃은 유독성 식물인데 특히 뿌리에 강한 독성이 있다. 옛날에 소독 약품이 귀할 때는 시골의 농사에서 이 할미꽃 뿌리를 재래식 변기 속에 집어넣어 여름철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예방했다고 한다. 우후, 옛날에 생활 방역 꽃이었네요. 꽃과 가루에도 독성이 있어 옛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꽃을 만지지 못하도록 했다. 와, 저도 이 할미꽃 본 적 있는데 독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와, 이 할미꽃과 독성은 이름과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할머니는 좀 독하고는 거리가 먼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호박죽 같은 좀 그런 따스함,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할머니라는 이름이 붙은 그 꽃에 독이 있었다니요. 이건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붓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붓꽃 가운데 재배하는 품종으로 꽃창포가 있는데요. 6, 7월에 꽃이 피죠. 꽃창포, 여름꽃으로 많이 보고 들은 것 같아요. 노랑붓꽃이 있고요. 이건 금붓꽃과는 다른 종이고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과 중부지방, 북부지방 등지의 산에서 자라고요. 우리 고유의 식물로 5, 6월에 꽃이 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비붓꽃이 있다네요. 남부지방의 지리산에서 자라는데 연자화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만주붓꽃도 있어요. 만주붓꽃은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의 산에서 자라고요.
역시 5, 6월에 꽃이 핀다고 해요. 그리고 남부지방의 무등산, 중부지방과 북부지방의 들녘, 이런 낮은 산간의 습기가 많은 곳에 자라고 있는 애기붓꽃도 있다 하고 역시 5, 6월에 꽃이 핀다 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의 산과들 또는 습기가 많은 지역의 길가, 언덕 등에서 많이 자라는 종으로 붓꽃, 난초 등으로 불리는 것과 각시붓꽃이 있다고 해요. 이 각시붓꽃은 붓꽃 중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피는 종이라고 합니다. 노랑무늬 붓꽃과 금붓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 종이고요. 우리가 가장 자랑할 만한 꽃으로 철저하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요. 김태정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또 책에 남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사나이는 이렇게 계절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기를 수없이 반복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봄이 왔으니 꽃이 피고 가을이 되니 열매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는 게 팍팍하다고 무심했죠. 그런데 사는 게 팍팍할수록 우리 이런 작은 자연의 생명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해요. 저는 책을 많이 좋아하는데 또 제가 읽고 있는 평소에 그때그때 읽고 있는 책과 여러분에게 이렇게 낭독을 해드리는 책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 제가 읽고 있던 책에 심취해 있느라고 미처 골라놓지를 못했었다가 급하게 이제 녹음해야지, 하나씩 들려드려야지 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골라 들은 책이 법정 스님의 내가 사랑한 책들이었고요. 그 속에 50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동안 미뤄두고 아껴두었던 이 김태정 선생님의 우리꽃 100가지라는 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와서 가을에 어울리는 그런 여러가지 여리여리한 꽃들이 피어있을 풍경을 생각하니 우리말 아니 우리꽃 100가지 이 책에 눈길이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덕분에 많은 꽃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 마음도 그리고 머릿속에서 꽃을 떠올리는 그 이미지 상상해보는 그 제 인미에 저도 흠뻑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법정 스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꽃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사라집니다. 꽃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소도구나 관상용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허물어지면 우리의 삶도 허공꽃이 되고 말아요. 법정 스님은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십니다. 돼지는 꽃으로 웃는다는 식구도 있다. 꽃의 피어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맑은 요소를 얼마만큼 꽃 피우고 있는가, 얼마만큼 열어 보이고 있는가, 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아름다운 세상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가 볼 줄 몰라서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이렇게 마음껏 꽃을 피우는데 과연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거듭거듭 살필 줄 알아야 한다. 꽃책에서 들으라 라고 스님이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맑은 요소를 얼마만큼 꽃 피우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자주 또 제가 더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 나의 잠재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나의 꿈, 나의 이상,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맑은 요소, 선한 영향력,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우리 안에 저마다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잠재력처럼 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맑은 심성, 고운 심성, 그리고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의 모습,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꼭 그게 아니셨더라도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자기 개발에 대한 성공, 성취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도 제가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꽃과 같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운 맑은 그런 마음, 영혼, 그런 것들을 싹 틔워내시길 꽃 피우고 있으신지 좀 돌아보는 시간 잠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꽃 피우세요. 또 새파에 그 꽃이 사라지거나 죽거나 발핌을 당했더라도 또다시 그렇게 꽃 피우시는 겁니다. 자, 김태정 선생님 누군가 궁금하시죠? 소개해 드리면서 마칠게요. 김태정은 30번 넘게 백두산을 찾았고 지금까지 촬영한 야생화만 해도 100만 컷이 넘는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또 엄청난 그러셨겠죠? 야생화에 대한 저서는 60여 권, 해외의 이름난 식물학자들이 자문을 구할 정도랍니다. 들풀에 해박하던 어머니의 영향과 19살 나이에 2번의 죽을 고비를 식물의 약효로 넘기면서 약용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태정 선생님은 약초와 들꽃을 찾아 이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록을 남기셨다 해요. 야생화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출판문화상,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 환경인상, 녹색예술인상 등을 받으셨고 이 땅의 산과 들에 자생하는 노루밥풀, 두메자운 등 우리꽃 232종의 생태와 쓰임새, 꽃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100가지는 현암사에서
1990년 10월부터 3권으로 발행되었으며 2005년 9월 이후 우리 주변의 꽃을 다룬 1권과 또 고산지대의 꽃을 다룬 2권으로 나뉘어서 개정 증보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또 한국야생화연구소 소장 하셨었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을 책으로 쉽게 찾는 우리 나물, 쉽게 찾는 수생식물, 우리꽃 답사기, 그리고 전체 12권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야생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군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날씨 좋을 것 같죠? 밖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꽃에도 눈길 많이 가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